일본이 필리핀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이전할 것이며 그 숨겨진 목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온화하고 중립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국가가 동남아시아의 최전선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도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되어 온 전수방위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미사일을 공급하는 움직임은 남중국해에서 베이징의 패권 야욕을 정면으로 겨냥한 외교적 한 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사일 시스템 하나하나가 배치될 때마다 지역의 긴장 수위를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전략적 체스 게임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베이징은 이 발사대들이 전략적 도서나 민감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의 방공 태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본산 지대공 미사일의 등장은 그 자체로 커다란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것은 방어인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군사적 도발의 시작인가? 필리핀 땅에 미사일이 나타나면서 억제와 도발 사이의 경계선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모든 행보는 베이징으로 하여금 지역 전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긴장으로 동북아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또 다른 지정학적 열점에서는 긴급 방어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잠재적인 모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언돔식의 방어막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현대화 속도는 타이베이로 하여금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효과적인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선제 공격을 당할 위험은 완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격 시스템은 단순한 방어막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필리핀이 만약 강철 방패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모델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까요?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는 순간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방관자는 없을 것입니다. 주요 해상 항로와 제1열도선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필리핀은 즉시 전략적 발판 또는 잠재적 군사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판세는 바뀌고 있으며 방패가 없는 자는 역사의 첫 번째 화살바디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한때 누구와도 다른 헌법에 의해 엄격하게 묶여있던 국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평화 헌법 아래 일본은 70년 이상 동안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어떤 나라에도 무기를 팔지 않으며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결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순환 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점점 더 대담해지는 도발적인 행동 앞에서 바람의 방향은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필리핀해에서 동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도쿄는 수십 년간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국방 독트린 전체를 재평가해야만 했습니다. 전략적 위협에 둘러싸이는 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행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마쿠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은 점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며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일본 자위대가 국제 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특히 필리핀, 호주,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통해 억제 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평화 헌법이 공식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해지기 시작했으며 세계는 더 이상 경제 중심지가 아닌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성 권력 하드 파워를 사용할 준비가 된 새로운 일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일본은 침묵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도쿄의 전략 변화화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국방장비 이전 규정 완화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묶여있던 안보 정책의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승인되면 도쿄는 동맹국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하거나 직접 공급하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무기를 받을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서필리핀해에서 권력 충돌의 중심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서류상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안보 질서가 위협받을 때 일본이 방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필리핀 영토에 일본산 지대공 미사일이 등장하는 것은 억제력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긴장을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라벨이 붙은 미사일 발사대가 최전방 섬에 나타나면 베이징의 군사 레이더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의 균형추 전체가 근본부터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영공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방어막입니다. 그것을 강철 골키퍼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슛을 막는 대신 공중의 목표물을 고정하고 침입하는 모든 전투기나 순항 미사일을 즉시 파괴합니다. 이것은 공중 위협에 직면한 모든 국가가 갈망하는 방공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일본이 필리핀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공급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필리핀이 태평양의 관문이자 일본 및 다른 지역 동맹국으로의 접근로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에 전방 방어 전략입니다. 만약 중국이 필리핀을 통제하거나 약화시킨다면 도쿄의 눈앞에 치명적인 구멍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미사일 지원은 동맹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멀리서 포위당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한 동네에서 이웃집의 담장이 튼튼하면 도둑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정학의 세계에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팽창주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지역 전체를 보호하는 생존의 담장입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15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이 필리핀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하려는 준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구15가 사용한 어조는 전혀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인 선택, lose-lose choice이라고 불렸으며 이는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어느 쪽도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위협적인 성명에서 중국 측은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을 총알바디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나 워싱턴이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시각에서 만일 방공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단순히 동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해상 및 항공 접근로에 전략적 함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누구든 가장 먼저 포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미사일 협정이 완료된다면 필리핀은 공중 목표물을 격추할 능력을 갖게 되어 억제력을 높이고 영공에서 괴롭힘을 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대가 역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닐라는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베이징의 감시 대상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자는 항상 선제 공격에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합니다. 세계가 중동, 우크라이나 등 여러 분쟁 지역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을 목격하는 가운데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한 한 국가가 서둘러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베이징의 무력 통일이라는 꿈에 대한 상시적인 위협 속에서 이 섬은 TID 타이완 아이론돔 라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약속에 기대를 걸지 않고 타이베이는 자신만의 아이언돔을 구축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TID는 다층 레이더 시스템과 신속 반응 미사일 발사대를 갖춘 이동식 방패로 설계되었으며 미국의 기술을 통합하여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또는 중국의 무인기를 초기 접근 단계에서부터 요격할 수 있습니다. TID의 핵심은 공군 기지, 해군 기지, 주요 기반 시설 및 대도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 장소는 단 한 번의 정확한 타격만으로도 방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들의 정보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다수의 장거리 감시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 및 최신 미사일 발사대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목표는 영토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제 공격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TID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21세기 대만의 가장 명확한 주권 선언이 될 것입니다. 대만의 TID, 즉 자국산 아이언돔 버전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야심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에 돼 있습니다. 중국은 중동의 무장 반군 단체와는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미사일 비축량을 가진 군사 강국 중 하나이며 그들이 보유한 것은 양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술 수준입니다. 수천 개의 탄두가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중국은 다양한 최첨단 공격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에서 수직으로 낙하하여 초음속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지면에 낮게부터 비행하여 요격 가능성을 몇 배나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속도와 기동성이 너무 높아 기존 시스템으로는 거의 요격이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이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TID가 아무리 현대적이더라도 수백 개의 미사일이 섬 전역의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동시에 발사되는 포화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명확한 경고를 내놓습니다. 가장 진보된 방어 시스템조차도 동시에 대량의 목표물에 압도당하면 고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조잡하고 느리며 단거리인 로켓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반면 TID는 전략급 무기와 맞서야 합니다. 대만의 방공망은 기술과 파괴적 압박 사이의 경쟁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작은 구멍 하나만으로도 광범위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려스러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만 최초의 자체 건조 잠수함 인도가 지연된 것입니다. 이는 잠수함이 적 해군이 해안에 접근하는 것을 위협하고 선제 공격하며 저지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간주되는 심해 방어 전략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얕은 물과 연안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은 모든 상륙 부대나 공격 함대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적을 항상 경계하게 만들고 반응 시간을 지연시키며 병력을 분산시키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척이 지연되면서 대만은 일시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국산 잠수함을 생산하는 것은 기술 금수 조치의 압박 속에서 기술, 비용 및 전문 인력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생산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군사력 증강은 고된 과정이며 정치적 결단뿐만 아니라 기술, 재정 및 전략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연되는 매일은 대만이 해상에서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날입니다. PID 필리핀스 아이언돔라는 아이언돔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는 특히 지역 상황이 점점 더 긴장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깊이 파고들면 이것은 아름답지만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꿈입니다. 현대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하나의 가격은 10억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에만 약 14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는 유지 보수, 인력 훈련 및 레이더 시스템 통합 비용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막대한 투자액을 형성하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재정 능력을 초과합니다. 대만이 TID를 배치할 수 있는 이유는 첨단 기술 경제, 특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 무기를 구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필리핀은 여전히 성장 단계에 있으며 국방 예산은 원조와 전략적 파트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PID가 실제로 배치된다면 외부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거나 전략급 방어 시스템을 얻기 위해 다른 지출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 교육, 기반 시설 및 국내 안보와 같은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문제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치를 보면 PID는 현실이 되기 위해 많은 조건이 필요한 꿈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필리핀 전역을 아우르는 아이언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7,000개 이상의 섬에 걸쳐 있고 광대하고 분산된 해역은 자연적인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군도 방어, Archipelagic Defense라는 전략이 계획되었습니다. 전국 하늘을 방어하는 대신 이 계획은 군함이나 군용기가 영토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목표로 합니다. 루손 해협과 인접한 바타네스나 서필리피네를 관장하는 팔라완 같은 위치가 핵심 차단선으로 간주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동맹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미국이 군사 장비와 보급품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마이 필리핀 방위협력 확대 협정 EDCA. 장소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의 감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중국의 모든 침투 시도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장비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 기술도 필요합니다. 군대는 단순히 장비를 운용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생사와 붕괴를 가르는 매초가 중요한 극도의 압박 상황에서 싸우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기의 수량 경쟁이 아니라 올바른 지점 선정, 적절한 시점 공격, 전략적 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감정적인 행동이나 동맹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지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일본 최남단 서민 요나군이는 대만에서 불과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해역에서는 매일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수백 척의 유조선, 가스선, 식량선이 일본 경제 보급품을 운송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통제한다면 일본의 생명줄 전체가 단 한 번의 봉쇄 결정으로 질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가 대만을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안보, 에너지, 무역, 심지어 영토 방어 능력까지
모든 것이 대만 해협 주변의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외교적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남부 섬들의 방어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여 중국의 무인기와 군함 활동에 대비한 견고한 차단선을 형성했습니다. 이 전체 판세에서 필리핀의 위치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만이 분쟁의 중심에 있다면 필리핀은 남쪽에, 일본은 북쪽에 위치하여 제1열도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지정학적 집계발을 형성합니다. 이 열도선은 지리적 장벽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태평양으로 더 깊이 진출하는 것을 막는 생존의 방어선이며 그곳에서 미국, 일본 및 다른 파트너들이 전략적 보급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과 필리핀은 단순히 동맹이 아니라 전개기지가 될 것입니다. 미사일은 북쪽과 남쪽 양방향에서 발사되어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만약 베이징이 총력 방역을 결정한다면 도쿄와 마닐라 모두 직접적인 보복 목표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군함들이 모든 방향에서 섬을 포위합니다. 하늘은 정찰기와 무인기로 가득 찹니다. 레이더와 비상통신이 활성화됩니다. 대만의 아이언돔식 방어 시스템인 TID가 즉시 발포합니다. 첫 번째 미사일들이 파도를 가르며 해안에 접근하는 상륙함을 향해 똑바로 날아갑니다. 한편 대만에서 불과 100km 남짓 떨어진 일본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소류급 공격 잠수함과 대잠 초계기가 요나구니 섬에서 출동하기 시작합니다. 도쿄는 이것이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의 생존 보급망에 대한 죽음의 포위망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은 안보 협정에 따라 즉시 행동에 나서고 필리핀은 아직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미 필리핀 방위 협력 확대 협정 덕분에 카가얀, 팜판과 팔라완이 전방 기지가 됩니다. 공중 급유기, 수송기, 그리고 어쩌면 지역 방어 미사일이 이곳에서 전개됩니다. 중국은 이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첫 24시간 동안 이 지역이 충격과 공포, shock and aw라고 불리는 가장 격렬한 단계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레이더, 활주로, 지휘센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소나기를 이용한 선제 공격 전략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중립은 없습니다. 만약 음속의 5배 속도로 움직이는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된다면 아이언돔이나 지상 레이더와 같은 기존 방어 시스템은 반응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폭발하기 전에 언제 도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든 당사국이 현대화를 가속화함에 따라 더 이상 허황된 가설이 아닙니다. 대만은 TID를 강화하고 일본은 미사일을 배치하며 미국은 군사 주둔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제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 위한 억제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억제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만은 독립국가로서 이름이 지워질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은 전쟁에 휘말릴 경우 광범위한 파괴 위험에 직면합니다. 대만 잠수함의 지연은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국방은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닥치면 내년에 프로젝트 진행 중, 곧 완료될 것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현재 소유한 것이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입니다. 만약 일본으로부터 받은 몇 개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뿐이라면 그것이 마지막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과 서태평양 열도 주변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정학적 폭풍 속에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행동을 마비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첫 번째 무기는 미사일이나 레이더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인식입니다. 아시아의 군비 경쟁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모두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제 질문은 참여할지 말지가 아니라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으면서 과연 비켜설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필리핀은 바로 북남축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위에는 일본, 중간에는 대만, 아래에는 필리핀이 있으며 이들 모두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자연적 장벽인 제1열도선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회피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위협보다도 더 위험할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 아이언돔식 방어 시스템은 베이징의 공습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탄도미사일 및 포화 공격 능력을 고려할 때 아이언돔조차도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이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에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장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전략적 위치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국제회의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실질적인 준비 수준, 즉 군대, 군수, 동맹, 그리고 전략적 분별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와 함께 토론해 주십시오.